신상이 공개된 신림동 묻지마 살해 사건의 피의자죠. 조선.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때도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선이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검색 기록 홍콩 묻지마 살인. 지난달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20대 여성 2명을 묻지마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검색했다라는 건데 두 사건의 유사점은 대낮 도심에서 벌어진 일, 행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 범행 직전 흉기를 취식했다는 점, 흉기의 종류와 크기까지도 흡사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종의 모방 범죄라는 건가요? 좀 모방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두 사건 유사점이 3개나 있었잖아요. 이 홍콩 묻지마 이 살해 사건도 이제 쇼핑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지한 흉기랄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녁에 일반적으로 강력 사건이 나는데 대낮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흉기와 어떤 종류와 크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아마 이걸 찾아보고 아마 그것을 흉내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발적 범죄, 살인죄에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고. 근데 좀 주도 면밀해. 왜 주도 면밀하냐면 휴대폰도 이미 초기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PC도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할 의사가 있으면서 미리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치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런데 또 본인이 정신병 강제입영, 정신병 탈출 이런 것까지 또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혼이 나서 택시 타고 와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일종의 계획을 한 계획 살인이다. 네. 다만 그 대상이 불특정한 행위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많은 그 젊은 층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추모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조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망자, 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김영주 의원님,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었던 청년이 이 묻지마 범죄의 희생이 됐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림동 일대를 걷고 있다가 이 같은 끔찍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된 건데 내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공포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불안감도 있고 인생 몰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형태. 안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국에 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또 신림동 그쪽이 또 고시촌도 있었고 상당히 아주 젊은이들이 빠듯빠듯하게 생활하고 싶어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범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열패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고. 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조선 같은 경우는 한 17차례 조금 다른 정도의 어떤 저런 행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또 얼마 전에 자기가 아는 친구 또 형한테 찾아가서도 다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났던 형이 반성한다. 그때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제2, 제3의 모방 범죄 또 실제적으로 저런 사이코패스라든지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변 사람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경찰이라든지 법무부 당국에서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검토, 모니터링을 예. 철저하게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림동 상인들이 이 강력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카페에 근무하는 A씨, 문 잠그고 장사하는데 계속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두렵다. 인근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장사 24년 만에 사람이 이 정도로 없는 건 처음이다. 지금 계속 신림동 일대에서 뭐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협박글,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림동이 요즘 휑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공권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겠고, 이 신림동 일대를 더 수색을 강화하고 좀 경호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